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3.1 독립선언을 하신 데 관해서 주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동 60년인 김인년 1919년이 되면서 국내 정세나 세계의 정세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합병 이후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을 못하게 막았으며 입으로는 일시동인을 말하면서 실제 방면에는 민족 차별을 심하게 했고 정치적으로 몹시 압박했으며 경제적으로 많은 착취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 가혹한 쇠사슬에 걸려 인간으로서의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불평, 불만과 울분은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구관민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천도교인으로서는 하루속히 일본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국권을 회복하여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누구보다도 더 강했던 것입니다. 성사님께서는 한일 병합 이후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구상하고 계셨고 준비를 은밀하게 해 오시면서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제는 갑오통합혁명과 한일 병합을 통해서 천도교가 배일 사상이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천도교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와 경계를 하였습니다. 천도교가 혹 어떤 일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여 천도교를 철저히 경계했고 청사들이 성사님의 뒤를 항상 따라다니며 감시하였습니다. 성사님께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셨습니다. 성사님께서는 방편으로 쌍두마차를 타고 매일같이 기생들과 술을 잡수시고 만추가 되어 인사불성이 되신 것 같이 하셨으며 때로는 무의동에서 교인들과 같이 술자리를 벌이시고 만추가 되어 미치광이 같이 행하셨으니 일본 성사들이 그 광력을 보고 성사는 주색에 타락된 미치광이라고 인정하고 감시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성사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셨으며 채린, 권동진 등이 수시로 성사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1차 세계대전은 포독 59년에 이르러 독일군의 항복으로 끝나게 되었고 12월에 참전국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강화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앞두고 미국 대통령 윌슨이 평화원칙 14개 조항을 제창하였습니다. 이 조항 가운데 민족 자결이라는 조항이 있어 전 세계의 약소 민족들은 이 조항을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라 민족 해방운동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희망을 가지고 주시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도 세계의 정세가 우리의 독립운동에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선동하면서 외부 세계의 소식과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민족의식을 고치해 주었습니다. 이때 권동진, 오시창, 최린 등 세 사람은 수시로 상춘원에 계시는 성사님을 찾아가 세계 약소민족 해방운동과 파리의 강화회담 소식, 국제정세와 국내 정세 등을 일일이 보고하였습니다. 포독 60년 1월 상순에 성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될 시국은
참으로 중대하니 우리가 이런 천재일류의 좋은 기회를 무의무능하게 보낼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내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한 바가 있으니 그대들은 10분 분발하여 대사를 그르침이 없게 하라고 하시고 독립운동에 대한 3대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1. 독립운동은 대중화할 것. 1. 독립운동은 일원화할 것. 1. 독립운동의 방법은 비폭력으로 할 것. 이와 같이 3원칙을 정한 것은 세계적 공론으로서 일대 풍조를 일으키고 있는 민족 자결주의에 의하여 당당한 독립운동이 되어야 한다. 부분적이거나 혹은 내의 각지계에서 분산적으로 지어져서 민족의사의 표시가 되면 일인들은 반드시 이것을 구실로 삼아 어떤 포악한 무단 행동을 할 것을 예측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정술국치 이후 정치적 색채를 띤 사회단체는 물론 심지어는 학술단체까지도 모조리 해산을 당하였고 종교단체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민족의 행동을 통일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7인의 노력으로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과 합의하여 3월 1일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1일 12시경부터 성사를 위하여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에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종일에 의하여 독립선언서가 대표 앞에 놓여졌습니다. 오후 2시를 기하여 성사님께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배포하였으니 낭독하라고 하시어 이종일이 낭독하였습니다. 독립선언은 선언서 낭독으로 대신하고 한용운이 일어나서 간단한 연설을 하고 축배를 들면서 만세 삼창을 하였습니다. 이때 태화관 주인 안순환이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걱정함으로 성사님께서 빨리 경찰에 전화로서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통보를 받고 즉시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성사 이하 민족 대표들은 경무총감부로 연행되어 갔습니다. 이날 탑동공원에서는 거의 같은 시간에 강기덕, 김원벽, 한위건 등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정지용의 선언서 낭독으로 선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어서 독립선언문과 보성사에서 3월 1일자로 창간한 독립신문을 배포하면서 민중과 더불어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 행진에 들어갔습니다. 총독부 앞, 진곡에, 숭례문 앞, 숭례문 정차장, 광화문 등 곳곳을 누비며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이 일어나 2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경찰과 충돌하여 사상자도 적지 않았고 체포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민족대표 33인과 이에 관련된 17인은 거의가 다 일본 경찰에 의하여 구속되어 예심에서 내란죄로 다스려 극형에 처하려고 하였으나 독립운동의 산실 역할을 한 체린, 이승훈, 이종일, 한용운 등의 과감한 법적 투쟁과 적용 법규 및 재판 진행 절차 등을 내세워
기발한 변론을 전개한 변호인단의 활약 등이 주요하여 결국 보안법과 출판법을 적용하여 공판에 세부하게 되어 다음 달 10월 3일 서울 복심법원에서 청량이 언도되었습니다. 양한묵은 옥사하였고 김종조는 중국으로 망명하였으므로 48일 만이 언로를 받았습니다. 이때 성사와 채린, 권동진, 오세창, 이종일, 이승훈, 한용운, 함태영 등은 징역 3년,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은 1년 6개월, 2년 6개월 등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길선주는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과 학살로 인해서 그 즉시 독립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일본에게 경종을 울려주어 야만적 무단 통치를 벌이고 문화 통치라는 명목으로 통치 방법을 변경하게 했고,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언론 출판 결사를 허용하였습니다. 그 간판을 이용하여 대중 계몽과 신교육 운동을 하게 되어 오늘의 한국이 있게 했으며, 한일 합병은 일본의 강압으로 이룬 것이고 한국 국민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게 된 것입니다. 3월 13일에 김규식은 3.1 독립선언과 만세 운동의 결과를 가지고 파리에 도착하여 파리 강화행의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일 병합조약은 일본의 침략이라는 것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4월 13일에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어 국내의 광복운동을 총지휘하게 되었으며 우리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하였습니다. 3.1 독립선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대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